네, 지금 뉴스 앱을 통해서 주요한 뉴스 추려봤는데요.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이 출당 문제, 제명 문제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류여해 최고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그냥 거두절미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제명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2017년 2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제가 윤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미 이 부분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고 1심 재판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유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저는 제가 제 소신껏 이야기를 하라면 저는 그 부분을 그 당시에 했던 대로 1심 재판 후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예.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나는 당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탈당을 하겠다라고 직접 하셨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은 사실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원칙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원님의 입장은 지금 당장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1심 판결까지 보고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오는 3일 최고위원 열어서 여기서 보고한 다음에 그냥 제명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하지만 당은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정말 큰 뜻에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지금 며칠째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과연 어떤 게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애국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결과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아쉽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좀 더 간곡하게 여러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면회를 신청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본인께서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의 방문을 만나주시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 당이 좀 보였더라면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라도 홍 대표께서 저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구치소 앞에 여러 번이라도 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좀 계속 밟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지금도 알겠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11월 3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자, 그렇게 네. 상정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질문을 네. 드리겠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거는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아니다 보고로 끝날 수 있다 지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저희 네. 당원 당규의 정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함 때문입니다. 네. 간주 규정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지금 계속 분분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간주 규정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최고의 의결 부분인가? 아니면 그냥 보고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건데요. 네. 본인들의 해석하기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사 나오는 걸 보면은 홍 대표께서는 이제 보고사항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직까지 저희는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자, 위원님 좀더 그러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으로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한 분이신데 자, 네. 홍준표 대표가 보고하면 제명 절차는 끝나는 거다라는 입장에 대한 그럼 찬반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주시죠. 어떤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 꼭 이걸 여쭤볼 거예요, 아마. 네.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들과 함께 상의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급히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는 저는 여쭤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홍 대표께서 이것이 정말 본인이 다 책임지고 가는 정말 당을 위한 것이다, 내 책임지다 한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체제 안에서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게 지금 지도부 체제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집단 지도 체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러면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겠는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제명안 건 보고하고
이걸로 제명 처리됐다고 의사봉 땅땅땅 두드리면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지금 최 의원님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저도 진짜 진중한 고민 중입니다. 정말로요. 그럼 아직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예. 윤리위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제가 브리핑을 했었고 저도 윤리위원으로서 한 몫을 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아마 그 회의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저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이 찬반 어떤 입장도 아니고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기사에 제가 반대파다라고 기사가 나가는 기사도 있는데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네. 입장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태극기 집회 모두 열리는 곳을 다 돌았습니다. 예. 민심을 듣기 위해서요. 예. 지금 민심을 듣고 있고 태극기 집회 애국 시민들 마음도 듣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마음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고루 다 듣고 최고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들은 민심은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정말로요. 태극기 집회에 갔을 때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애국당 같은 곳에서는 지금 아주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탈당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이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네. 청산을 위해서는 탈당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정리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이건 아주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 보도 나왔길래 여쭤보는데 그때 이제 그 집회 참석을 하셨다가 좀 봉변을 당하셨던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요즘 어떠셨어요? 집회 참석이라기보다는요. 네. 집회 여러 곳을 돌면서 제가 방송으로 취재 중이었습니다. 취재 중이셨다고? 네, 아무튼 제가 참석한 게 아니었고요. 모든 집회 장소를 제가 다 돌아보면서 민심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참가자들이 강력히 그 항의도 하고 이랬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약간 정정을 하자면 네. 많은 80%의 분들은 환영을 해주셨고요. 20% 강성인 분들이 약간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욕설도 좀 많이 들었었고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가 사랑하는 태극기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문제 말고 네.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들이 있는데 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를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관심사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원총회에 회부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회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입장이세요? 이 부분은요, 1월에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의원총회라는 것을 통과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일 큰 징계가 무엇이냐? 당원권 정지 3년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당원권 정지 3년 내렸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안 할까 부분이 저는 이거 역시 첨예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의원총회에 의결사항이 그러니까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올려야 된다? 예. 왜냐면요, 이분들은 당에서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죄송하지만, 당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어떤 역할도 지금 하지 않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래도 대표님이신데 대표님께 어떤 그렇게 지금 하시는 모습은 당 안에 제가 일반 당원의 입장에서 바라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청원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완종 그 리스트 재판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있었다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그렇게 공개하고 하시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우리 당이 참 뭐랄까요. 그냥 모습이 참 좋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미 한 번 당원권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홍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사면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사면에 대해서도 좀 반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 그 사면을 했던 당사자의 홍준표 대표가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제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지만 홍 대표께서는 다른 제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제목? 그러니까 똑같은 일사부재리가 아니라 다른 해당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홍 대표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은 윤리위에 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근데 이 부분은요. 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두 번, 세 번 질문하셔도 똑같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선 기간에 사면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왜 그때 사면을 하셨는지에 대한 오히려 질문을 아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최고위원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 홍준표 대표는 해당 행위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 전의 것과 이번의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의총을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니까 네. 자, 의총에서는 예를 들어서 두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하건 아니면 부결을 하건 이걸 만약에 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리 문제와 이건 사실 세트 아닙니까? 저는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과요. 우리 당에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위치이신지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결이 다르다고 바라봅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럼 전 별건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전 바라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두 의원님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을지라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옳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의원총회 회부하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가결될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그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문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회부는 이 해야 부분은- 된다? 예, 근데 회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유여해 최고위원이었고요. 분명히 밝혀주시죠. 어떤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 꼭 이걸 여쭤볼 거예요, 아마. 네.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들과 함께 상의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급히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는 저는 여쭤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홍 대표께서 이것이 정말 본인이 다 책임지고 가는 정말 당을 위한 것이다, 내 책임지다 한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체제 안에서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게 지금 지도부 체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예. 집단 지도 체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러면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제명 안건 보고하고 이걸로 제명 처리됐다고 의사봉 땅땅땅 두드리면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지금 최고위원님. 아닙니다.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저도 진짜 진중한 고민 중입니다. 정말로요. 그럼 아직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예. 윤리위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제가 브리핑을 했었고 저도 윤리위원으로서 한 몫을 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아마 그 회의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저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이 찬반 어떤 입장도 아니고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기사에 제가 반대파다라고 기사가 나가는 기사도 있는데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네. 입장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태극기 집회 모두 열리는 곳을 다 돌았습니다. 예. 민심을 듣기 위해서요. 예. 지금 민심을 듣고 있고 태극기 집회 애국 시민들 마음도 듣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마음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고루 다 최고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들은 민심은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정말로요. 태극기 집회에 갔을 때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애국당 같은 곳에서는 지금 아주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탈당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이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네. 네, 지금 뉴스예보를 통해서 주요한 뉴스 추려봤는데요.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이 출당 문제, 제명 문제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여해 최고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그냥 거두절미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제명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2017년 2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제가 윤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예. 이미 이 부분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고 1심 재판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유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저는 제가 제 소신껏 이야기를 하라면 저는 그 부분을
그 당시에 했던 대로 1심 재판 후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아, 예.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나는 당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탈당을 하겠다라고 직접 하셨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은 사실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원칙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원님의 입장은 지금 당장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1심 판결까지 보고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오는 3일 최고위원 열어서 여기서 보고한 다음에 그냥 제명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하지만 당은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정말 큰 뜻에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지금 며칠째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청산을 위해서는 탈당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정리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이건 아주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 보도 나왔길래 좀 여쭤보는데 그때 이제 그 집회 참석을 하셨다가 좀 봉변을 당하셨던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요즘 어떠셨어요? 집회 참석이라기보다는요. 네. 집회 여러 곳을 돌면서 제가 방송으로 취재 중이었습니다. 아, 취재 중이셨다고? 네, 아무튼 제가 참석한 게 아니었고요. 모든 집회 장소를 제가 다 돌아보면서 민심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참가자들이 강력히 그 항의도 하고 이랬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약간 정정을 하자면 네. 많은 80%의 분들은 환영을 해주셨고요. 20% 강성인 분들이 약간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욕설도 좀 많이 들었었고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가 사랑하는 태극기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문제 말고 네.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도 있는데 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를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관심사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원총회에 회부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회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입장이세요? 이 부분은요, 1월에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의원총회라는 것을 통과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일 큰 징계가 무엇이냐? 당원권 정지 3년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당원권 정지 3년 내렸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안 할까 부분이 저는 이거 역시 첨예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의원총회에 의결사항이 그러니까 올리는 그럼요. 과연 어떤 게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애국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결과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아쉽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좀 더 간곡하게 여러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회를 신청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께서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의 방문을 만나 주시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 당이 좀 보였더라면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라도 홍 대표께서 저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구치소 앞에 여러 번이라도 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좀 계속 밟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지금도 알겠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11월 3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자, 그렇게 상정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거는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아니다 보고로 끝날 수 있다 지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저희 당원 당규의 정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함 때문입니다. 간주 규정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지금 계속 분분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주 규정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최고의 의결 부분인가? 아니면 그냥 보고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건데요. 본인들의 해석하기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사 나오는 걸 보면은 홍 대표께서는 이제 보고사항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는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자, 위원님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으로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한 분이신데, 자, 네. 홍준표 대표가 보고하면 제명 절차는 끝나는 거다라는 입장에 대한 그럼 찬반 입장을 좀.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올려야 된다? 왜냐면은 예. 왜냐면요, 이분들은 당에서 제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죄송하지만, 예. 당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어떤 역할도 지금 하지 않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래도 대표님이신데 대표님께 어떤 그렇게 지금 하시는 모습은 당 안에 제가 일반 당원의 입장에서 바라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청원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성완종 그 그렇습니다. 리스트 재판과 관련해서 뭐 협조 요청이 그렇습니다. 있었다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걸 그렇게 공개하고 하시는 모습이 예.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우리 당이 참 뭐랄까요. 그냥 모습이 참 좋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미 한 번 당원권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홍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사면을 하셨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저는 사면에 대해서도 좀 반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 자, 그 3년을 했던 당사 중에 홍준표 대표가 네.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제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지만 홍 대표께서는 다른 제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제목?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일사부재리가 아니라 예. 다른 해당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건데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홍 대표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은 윤리위에 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예. 네, 근데 이 부분은요, 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2번, 3번 질문하셔도 똑같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선 기간에 사면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왜 그때 사면을 하셨는지에 대한 오히려 질문을 아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최고위원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 홍준표 대표는 해당 행위도